예,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인스틸의 유승록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철강 무역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 철강 무역 규제의 추이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철강 무역 규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욱 중요해질 환경 관련 무역 규제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종합하고 그 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철강 무역 규제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철강 무역 규제와 매우 상관이 높은 그런 그 글로벌 철강 교육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50년간 세계 철강 교역량과 그리고 수출 비중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세계 철강 교역은 생산량 대비해서 교역량 비중이 한때 40%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은 정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교역 비중은 50년 전의 20%대 초반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교역량이 정체되고 또 교역 비중이 줄어든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의 철강 생산 증가로 인해서 철강 자금률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철강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철강 교육 비중이 크게 감소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철강 산업의 보호주의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는 WTO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철강 보호주의라 할 수 있는 반덤핑 발효 건수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EU, 캐나다 등 선진국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에서의 반덤핑 발효는 2017년 이후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다시 14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확장법 232조, 슈퍼 301조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반덤핑 발효 건수가 크게 감소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였다는 것과 상계 관세라든가 세이프 가드 등과 같이 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의 활용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반덤핑 발효 건수는 크게 줄었던 반면에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제인 상계관세 부과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강 상계관세 부과는 반덤핑 발효가 줄어들었던 2017년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무역의 보호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계관세를 반덤핑과 동시에 부과하는 그러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주로 상계관세 부과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그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조치도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가드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그때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이프가드는 특정 국가의 수입 규제로 인한 파급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혹은 파급 영향을 줄이고 혹은 그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가 EU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서 EU 당국은 2018년부터 철강 수입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입산 철강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도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최근 철강 산업에 대한 무역 규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이 특별시장 상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PMS라고 하는 특별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반덤핑 판정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 관세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PMS 판정이 한때 국제무역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그렇게 발생함에 따라서 미국 상무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7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PMS를 적용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현대제철의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 반덤핑 예비 판정에서는 5.92%의 마진율을 최초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정에서는 PMS를 적용해서 덤핑 관세율을 13.84%로 크게 높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PMS를 적용한 근거로 한국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저가 중국산으로 인한 한국 내 열연 코일 가격 하락 그리고 포스코와 관광업체 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예비 판정에서 PMS가 없다고 판정했으면서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 판정에서 PMS를 적용한 이유를 상무부에 물었으나 상무부가 이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PMS 판정이 국제무역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상무부는 PMS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정의와 적용 예시를 구체화함으로써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판매 기반 PMS를 수출국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가격과 수입국에 판매하는 그러한 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예시로서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라든가 수출국 정부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서 자국 시장 내의 상품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가 기반 PMS 조사 대상 품목은 원재료, 제조, 기타 공정의 원가가 왜곡된 그러한 상황으로 정의를 하고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든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정부 개입 등 관련 예시들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MS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미국 상무부의 그러한 PMS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덤핑 마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율의 반덤핑이나 혹은 상교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부의 무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외에도 재산권이라든가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할 경우에 가격과 원가가 왜곡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상계 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을 도출한 국가의 정부가 무대응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벤치마크 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시장 경제의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 가격이 정부의 무대응으로 왜곡된 경우라고 판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시장 경제국의 반덤핑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국 정부의 무대응이 판단될 경우에 원가 기반의 BMS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판단이 향후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상계 관세라든가 반덤핑 관세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초국경 보조금 규제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덤핑 및 보조금 조사에서 제3국 정부가 수출국 소재 기업에 제공한 그러한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정의 조항 폐기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1:1로 전략과 같이 최근 정부 보조금은 초국경 지분 투자,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외 원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그렇게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미국 내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산 풍력타워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에서 미국이 2023년 9월 중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이미 조사 중인 사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초국경 보조금 조사로 인해서 해외 사업이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최근 철강 무역 규제의 특징은 중국산 수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철강 이외에 중국산 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6월 슈퍼 301조를 적용해서 대중 철강 수입에 대해 0에서 7.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슈퍼 301조의 적용 기간을 연장을 하고 아울러서 관세율을 25%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산 철강제의 대미 직접 수출이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중 철강제의 수입 규제 강화가 제3국의 대미 철강 수출 정대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철강의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도 이렇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입 규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로서 향후 원산지 조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2024년 3월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 제품 수입에 대한 232조 적용과 관련해서 사용된 철강 소재가 제강된 국가의 식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232조 적용이 제외된 그런 멕시코를 통해서 제3국의 철강제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EU 또한 2023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소재를 사용한 그런 베트남, 대만, 튀르키예산 스테인리스 냉연 제품에 대해서 우회 수출을 적용해서 인도네시아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이들 국가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서 향후 철강 무역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무역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EU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새로운 무역 규제,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EU의 CBAM은 2026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EU로 수출하는 모든 여개국에 적용됩니다.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경우 내재된 탄소 배출량 1톤당 CBAM 1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EU로 철강제를 수출하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책을 미국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철강 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CBAM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 장벽들도 새로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CBAM 비용 산정을 위한 배출량 검증과 관련한 기술 장벽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CBAM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측정 기관에 따라서 측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러한 측정 방법과 측정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각국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 또한 철강 무역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제무역기구인 WTO에서도 기후 변화와 관련한 무역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된 그런 수입 관세 인하와 무역 금융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 없는 전자청구서 등 국경 물류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후 문제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일기예보라든가 보험 등 서비스 교육 촉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의 녹색 구매 확대를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와 관련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정책 등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WTO 중심의 기후 관련 무역 정책 논의는 향후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세계 철강 무역은 뉴 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보호수단 이외에 환경이나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고, PMS의 적용 확대로 관세율은 급등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 조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WTO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철강 무역의 뉴노멀로 인해서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기술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철강 업체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술 표준 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구고 두드려 더 단단하게, 그 단단함이 일생을 더 풍요롭게. 동국산업은 철의 생활의 편리함을 함께 녹입니다. 뛰어난 품질,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동국산업은 아름답고 안전하게 세상을 지탱하고 바꿉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50년 노하우를 통한 세계 최고의 냉연 특수강 전문기업 동국산업. 오늘도 우리는 철강 신세계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